안녕하세요. 강시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딸이 미국에서 근 3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대한민국의 장점 5가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점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인 이유가요. 저는 지금 면허 없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혀 불편함이 없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해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통해 바로 통근이 가능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KTX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속도도 빠르고 깨끗한데 이게 미국에서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차가 없으면 일단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많은 시간 이동도 안 되고요. 많지도 않고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봐서 아쉽기도 하고 대신 이제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살이 정말 많이 쪄요. 살이 많이 찌는 이유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디 마트 가도 걸어서 가거나 물론 얼마나 머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집에서는 마트를 걸어가기도 하고 학교를 갈 때도 저는 지하철을 타고 걸어갈 수 있고 어디 산책 가고 싶으면 바로 나가서 걸을 수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가 미국에 지내는 동안 첫 번째 한 3주 정도는 에어비앤비에서 함께 하는 친구들 3명이 같이 지냈었는데요. 요리를 해먹고 이제 배가 불러서 산책 가자 하면 날이 어두워지면 일단 바로 집에 들어와야 되고 나간다고 해도 워낙 넓어서 거리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요. 에어비앤비 바로 옆 동네나 그 옆 동네에 이렇게 돌면 끝나요. 그 정도로 거리도 멀고 차가 없으면 먼 곳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한국에 있을 때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운전을 두려워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차를 이제 중고로 샀더라고요. 차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은혜야 내가 차를 살 정도면 말을 다 했지? 정말 필요해 라고 하더라고요. 필요하구나. 그래서 꼭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차를 물려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운전을 빠르게 시작하는 이유가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버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우버를 사용하긴 했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요. 또 팁에 대한 문화도 저희가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도 비싼데 팁도 같이 나가니까 와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너무 크게 깨달아서 한국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좋았던 거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집으로까지 바로 오는 고속버스. 저 고속버스 너무 좋아요. 눈치도 안 볼 수 있고 좌석도 넓고 비행기보다 저는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좁고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와 고속버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고급스럽고 편하고 자리도 좋고. 넓고 그리고 기사님도 친절하시고 대중교통은 이렇게 확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교통이 이렇게 좋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의료 환경인데요.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지만 저도 체감은 이번에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일단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진짜 큰일이 나지 않는 한 병원에 웬만하면 안 가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여서 저는 최대한 안 갔고요. 왜냐면 앰뷸런스 한 번만 불러도 몇 천만 원이 날아간다 라는 조언도 있으셨고 함께 참가한 참가자 중에 이제 다리가 아픈 친구가 있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잠깐 상담하는 형식이었는데 일단 50만 원 나왔고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소변검사나 아니면 혈액검사 있잖아요. 한국에서 5만 원에서 7만 원이면 끝나거든요. 저도 간호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이제 병원에 제출을 해야 실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옆에서 정말 짧은 순간에 큰일도 아니었는데 잠깐 방문했다는 이유로 100만 원이 훅 날아갔더라고요. 네. 나도 전에 들은 소리가 있는데요.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분도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했던 검사가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초음파 요렇게 한 것이 한 3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걸 만약 미국에서 했다 하면 1,00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온다. 1,000만 원은 기본이에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물론 의료비가 보험에 따라 다르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교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충치 때문에 병원비 감당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 이런 소리도 들을 정도로 진짜? 병원비는 거기 현지 분들도 인정하셨어요. 이거는 너무 힘들다. 의료 비용은 너무 버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엄청나네. 웬만히 아파서는 병원에 안 가겠네. 그치? 야, 그런 대한민국의 장점이 또 있네요. 역시 외국에 나가봐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 장점 보여. 소중함을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뭘까요? 네, 세 번째로는 안전입니다. 안전이라고 네, 합니다. 안전이 크게 공감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밖에 나가서 한 밤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위험하고 총기도 사용이 가능한 나라이다 보니까 네, 총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제 눈으로 총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못 봤는데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 지인이 총알이 바로 위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걸 봤다 할 정도로 진짜 위험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저희는 밤에 최대한 밖에 안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묵고 있는 숙박 시설에서 최대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좀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함이 더 컸고, 그리고 차도 안 되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가려면 우버를 타야 되는데 비용은 또 비싸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못 나가겠네. 나는 너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총기였어. 그치. 무서웠어. 괜찮을까? 보내도 될까? 여러분 그랬거든요. 이게 눈먼 총이잖아요. 그리고 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TV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으로 이 사람을 죽였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죽였다 이래요. 다른 특별한 뜻이 없더라고요. 총기를 사용하는데도 그냥 기분이 나빴다 이래서 죽였다. 이 무슨 다행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만큼 흔하진 않아요. 주마다 법이 다른데 집안에 소유 가능한 주가 있고 총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지역도 주가 있는데 있어? 근데 문제는 말씀해주신 대로 눈먼총이죠. 안전하다가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어떻게 내 삶이 끝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힘들게 딸붙겠는데 갔다가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것도 있어요. 차가 있으시다면 차에 물건을 두고 내리기 못해. 그 이유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유리로 안에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망치로 깨서 안에 걸 훔쳐간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또 카페에 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카페에 가서 음료수 시키고 작업 한참 하다가 배고프면 또 빵도 시키고, 하지만 화장실을 많이 가서 노트북이랑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오고, 또 큰일을 볼 때도 있어요. 두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는데, 대한민국은 그게 가능한데 미국은 불가능해요. 그래? 일단 카페에서 뭔가를 두고 어디를 떠난다 그러면 이거는 훔쳐가라, 가져가라라는 뜻이어가지고 그래서 카페를 많이 못 갔어요. 진짜 이런 문제 때문에 카페를 못 갔고, 아침 먹으려고 카페에 갔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냥 짐 다 들고 집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들고 나온 경우는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무슨 더덕남들이 그렇게 많니? 그게 그렇구나. 그렇더라고. 핸드폰은 당연히 챙겨야 되고. 한국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핸드폰 잃어버려도 챙겨줘서 이거 핸드폰 두고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위험해요. 카드 떨어뜨려도 챙겨서 어디냐고 막 전화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지갑도 점들이 있어요.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다 두고 다니잖아. 그런 불편함이 있구나. 전혀 다르네. 야, 그런 걸 또 느꼈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전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이에요, 진짜. 넘버원인 것 같아. 저 한국에 딱 와서 엄마랑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마트에 걸어가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밤 12시 지나서 시차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밤에 먹으려고 나갈 때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분들도 그 시간에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뉴스로 살해했다, 칼 위험이 있다 이런 걸 듣고 한국은 너무 위험해, 무서워 이랬는데 미국은 아예 날만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는 것조차 어렵네. 정말 내가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를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깨끗한 환경이에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아니면 일반 마트,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너무 깨끗해요.
일단은 깨끗하다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아니면 쇼핑센터 이런 곳에서 물을 제공을 하지만 물이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이 나쁘다는 아니지만 마실 수는 있는데 소독하는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물 맛이 확 느껴지고 근데 한국에서는 다 정수기예요. 이게 너무 정수기잖아. 좋더라고요. 목마르면 종이컵 다 빛이 되어 있어서 마실 수 그치. 있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깨끗한 데 들어가서 가면 되고 근데 미국은 일단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고요. 음식을 주문하면서 비밀번호 어떻게 돼요? 하고 또 한번 여쭤봐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우리나라는 잘 닫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볼일 볼 때 마음이 편안한데 거기는 좀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도 한 요 정도 틈이 있어서 보이거든요. 안이 보이고 밑에 같은 경우도 한 이 정도 거리여서 제 다리는 다 보여요. 밖에서.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노출이 되어 있냐 했는데 마약 관련돼서 화장실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밖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안 보이는 곳이 한 10곳 중에 있다면 한 곳 정도가 그나마 조금 한 요 정도 빈틈이 있는데 대부분 다 있어가지고 마음이 불안했어요. 화장실 갈 때. 그리고 일단 나름 진짜 최선을 다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깨끗하지 않아요.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아까 버스 얘기도 잠깐 했는데 버스 기사님도 이제 친절하신데 안에 좌석도 깨끗하고요. 냄새도 안 나고요. 지하철 대중교통도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이 체감상으로 확 느껴져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의자도 마찬가지고 다 깨끗해요. 인천공항도 그렇고. 공항에서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공항이니까. 넓다 깨끗하다. 화장실 좋다. 물이 맛있다. 이게 제가 딱 느낀 거예요. 거의 3개월 동안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 와닿았다는 맞아요. 걸 봐서는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긴 합니다.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선진국 나라 다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또 뭐였어요? 5번째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일단 비행기 안에서 느껴지고요. 저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 타고 왔는데 친절하세요. 스튜어디스 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필요한 거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미국 비행기 안에는 어때? 미국 비행기 안이 나쁘다는 아닌데 서비스가 조금 달라요. 나쁘다 별로다 이건 아닌데 확실히 친절하다가 좀 없어. 네, 그냥 일을 하시는 거고 한국은 진짜 친절하시다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업무 우선과 업무보다 나를 먼저 위해준다 이 느낌의 차이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미국은 업무 위주다. 내 업무가 일이다. 먼저. 근데 여기는 일단 서비스 우선. 고객 그리고 우선 업무. 이게 느껴지는 게 카페나 음식점 특히 느껴져요. 한국은 저도 알바를 해봤지만 고객이 왕이다 이러잖아요.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맛있는 음식을 빨리 내준다거나 음료도 기다리지 않게 최대한 빨리 챙겨준다거나 하잖아요. 네. 어때? 아직도 기억나는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에서 음료 주문을 했는데 옆에 가드가 서 있으신 거예요. 가드 하시는 분이. 가드가 카페에도 있으시네? 하고 신기했거든요. 되게 좋은 카페인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참 이렇게 서 있으셨어요. 한참 이러고 서 있다가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순서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속도도 안 빠르세요. 진짜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이거 넣고 직원들이 할 거 다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였으면 큰일 났겠다라고 싶은 속도와 관심과 서비스죠. 이렇게 천천히 하고 계신데 이 가드분한테 음료수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분이 음료수 이걸 들고 가고 계시길래 저는 서빙을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가드가 서빙까지 안 했는데 알고 보니 가드가 아니라 기다린 고객이셨어요. 그러니까 가드 하시는데 음료수를 사러 오신 거죠. 근데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저희가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밖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까지 이 자세 그대로 서 있으셨어요. 이 음료가 자기 음료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 불편이 없어? 그냥 기다렸어.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또 준비하고 어떡해. 언제 돼요? 이게 너무 신뢰래요. 고객이 고객이 물어보는 하는 게 걸 신뢰래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몇 번 물어보긴 했거든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혹시 제 거 언제 나와요? 하면 처음에 이제 안내를 해줄 때 20분 정도 걸려요 라고 안내를 해줬는데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가면 한 10분 정도 더 걸려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야. 예. 한국에 딱 왔는데 답답해 미치겠네. 너무 빨리 나오는 거예요. 느낌이 또 시키는 순간에 시키는 순간에 이제 뭐 아메리카노는 기본으로 나오고 빵이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저는 저를 불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신속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게 같네. 우리나라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로서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미국은 직원이 눈치를 봐야 되나요? 눈치를 봐야 돼요. 진짜? 고객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거기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왕이세요. 이제. 고객이 왕이 아니고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에요. 직원이 왕이랍니다. 내가 만들어주고 있으니 기다려라 이거예요. 진짜 전혀 다르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하기 좋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알바하기 좋다, 근무하기 좋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입장이 바뀌어지면 왜냐면 그렇지. 저도 이제 카페 알바도 해보고 해봤지. 빵집에서도 알바해보고 그렇지. 음식점에서도 알바를 해봤는데 내가 미국에서 하시는 직원분들처럼 했다 저는 바로 잘렸습니다. 그렇지. 언제 내 시간을 가져요. 정신없이 이제 손님 후다다닥 해가지고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결론 대한민국에서는 서비스가 최고다. 최고다. 사실 뭐 5가지 외에도 너무 많고요. 우리 좋은 5가지 분들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너무 빨리 끝났죠? 오늘은 이렇게 저희 딸이 미국에서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장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